자,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두 그룹 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데 수명이 긴 타이어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은 타이어의 수명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회사가 A 회사와 B 타이어 회사 두 개 중에 이제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 50개, B 타이어 회사 5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면 되겠죠. 자, 우리가 비교할 때 보통 N이 100개가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100개 중에 A 타이어 50개, B 타이어 50개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A 타이어 100개, B 타이어 100개 합쳐서 각각이 100개가 맞을까요? 각각이 100개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는 N이 30개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은 비모스 통계 분석이라는 걸 또 하게 돼요. 모스 통계, 비모스 통계. 그래서 혹시 비모스 통계 분석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기는? 첫날에 저기 정형외과 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없으신 것 같네요. 왜냐면 필요하면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의 똑같아요. 비모스 통계 분석은 똑같은데 비모스는 데이터 n의 개수가 30개 미만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포가 종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순위를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원래 값을 안 쓰고 순위 값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희는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요. 제가 나중에 간호대나 이렇게 의대 가서는 강의를 할 때는 그걸 해줍니다. 비모스 통계가 필요하니까. 거기는 생지 10마리, 20마리 갖고 하다 보니까 비모스 통계로 해야 돼요. 모스 통계로 하면은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외에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돌리려면 30개 이상씩 돌려야 되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n이 100개를 넘겨야 되니까 데이터 샘플당, 그룹당 100개 이상씩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되면 30개 이상, 50개 이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무가설은요, 뭐든지 다 똑같다라고 본다 그랬죠. 차이 검정은 무조건 같다. 차이가 없다가 무조건 귀무가설이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A 타이어 회사, B 타이어 회사의 수명은 차이가 없다라는 방법은 우리가 가설로 표시할 때는 보듯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뮤1과 뮤2가 같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뮤1, 뮤2는 마이너스 뮤1, 뮤2는 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표시에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말로 하면은 같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면은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은 모집단이 두 개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두 개의 그룹이니까 당연히 A 타이어 회사 그룹 모집단 중에서 샘플 100개 또는 5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여기는 샘플 30개네요. 그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라는 거기 그 타이어 수명이라는 모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30개만 갖고 뽑았어요. 당연히 이 모집단의 모수하고 이 실제 평균값하고 표본의 평균값하고는 오차 범위가 있겠죠. 당연히 B타이어 회사도 똑같겠죠. 이 중에서도 얘도 샘플 뽑은 거니까 전수조사를 못한 거죠. 양쪽 다 전수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두 개인데 그 모집단을 각각을 샘플을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군데서 따로따로 샘플만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여기도 차이가 있죠. 실제로는 이 모수하고 모수가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얘도 오차가 있고요. 얘도 오차가 있으면 당연히 이 두 가지 값 사이에도 뭐가 존재합니까? 오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두 오차 범위가 실제로는 모집단의 A 모집단의 값하고 B 모집단의 값을 이퀄. 그러면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나오죠. 0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실제로는 두 집단 간에.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가설을 볼 때는 이렇게 등분산, 이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분포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A 타이어 회사, B 타이어 회사 평균입니다. 이 평균의 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를 보는 건데 분포가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보는데 이게 0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이렇게 분포가 비슷할 경우가 있겠고 등분산일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가 있겠죠. 서로 간에. 그죠? 그래서 이 분포의 동질성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룹이 2개 이상 들어가면 그 분포, 그 그룹의 분포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왜냐면 등분산 계산할 때와 이분산 계산할 때 밑에 들어가는 그 공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게 틀려요. 왜냐면 분산이 똑같을 경우에는 하나를 쓰면 되겠죠. 비슷한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분산, 등분산일 때 계산하는 식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검증하느냐? 등분산이냐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룹이 2개 이상일 때. 자, 힌트. 아노바를 우리가 뒤에 아노바를 배우겠죠? 안 배웠지만 배우겠죠? 거기도 등분산, 이분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노바에서도 등분산, 이분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노바는 집단이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개 이상이죠. 당연히 분산의 동질성이라는 걸 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2개 이상의 분산의 분포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뭘 검증한다고요? 분산의 동질성, 각 그룹의 분산이 동질한지 동질하지 않은지를 검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식이 틀려져요. 계산하는 공식이. 그래서 다 씁니다. 당연히 아노바는 안 배웠겠지만 뒤에 가서 아노바를 배우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등분산, 이분산이 나옵니다. 당연히. 됐죠? 분포가 2개 이상이 되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분산일 경우에 계산하는 식이고요. 이게 이분산일 때 계산하는 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공통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식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저랑 통계학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이 뭐냐? 분산이 2개가 있을 경우에 하나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산이 동질한 등분산일 경우하고 이분산일 경우에 계산이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산, 등분산인 거를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가지고 우리 책은 154페이지 들어가서 자, 요거를 데이터 들어가서 여러분들 저기 IST, Independent Sample T-Test 요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실행시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북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은 이게 돼 있어요. 타이어 회사라는 구분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값이 1은 A 회사, 2는 B 회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질적 변수, 연속 변수라고 배웠죠? 그 중에 뭐죠 이게? 질적 변수.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들어갔죠. 아까 전에 원샘플 할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당연히 그룹이 하나이니까 그룹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 1111이니까. 그죠? 그래서 뺀 거예요. 없으니까 뺀 겁니다. 근데 그룹이 2개 이상이면 항상 그룹 변수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거는 그룹 변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질적 변수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돼요. 차이 검증할 때는. 자, 그래서 1과 2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평균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평균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 변수는 평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타이어 수명, 얘가 평균이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타이어 회사, 2번 타이어 회사 수명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 인디펜던트 샘플을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그죠? 독립표본, T검정.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자, 들어가시고, 자, 검정 변수가 평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룹 변수가 타이어 회사를 하는 질적 변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이어 회사를 밑에 그룹 변수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서 타이어 수명이 위에 검정 변수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그룹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어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물음표 2개가 찍혀 있네요.
그죠? 이게 아직 그룹 변수인데 얘는 컴퓨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해 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룹 정의가 있죠? 그룹 정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룹 1에다가 우리가 1, 그룹 2는 2. 만약에 뭐 3, 4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임의로 코드 부여한 거라 그랬죠. 값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코드를 부여한 거죠. 근데 코드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냐면 여러분들 설문지 보면 설문지에 쓸 때 체크하게 할 때 성별하면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설문지대로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나중에 설문지는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리면은 이 엑셀 표나 이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뭐 한 5년 뒤에 갑자기 쓸 일이 있는데 딱 봤는데 이게 뭔지 헷갈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설문지에 있는 것대로 따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절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연속 변수로 자르고 싶을 경우에는 평균을 그냥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많이 안 씁니다. 그것도 우리가 변환해서 나중에 연속 변수를 질적 변수로 코딩해서 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룹을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될 때 어떤 값을 측정해서 그 값의 측정에 평균치로 잘라서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 연구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보통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안 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자, 그럼 1, 2라고 나왔네요. 그죠? 다른 것들 옵션 아까 전에 봤죠? 기본적으로 95라고 뜰 겁니다. 자, 뭐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안 눌러도 되고요. 얘도 필요 없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그룹 통계하고 이게 떴죠? 저는 화면이 잘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의 개수는 뭔지 다 똑같죠? 아까 전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서 A 타이어 회사 거, B 타이어 회사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머지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런 거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요겁니다. 얘를 봐야 되죠. 얘를 딱 봐야 되는데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뜨네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등분산 검정. 아까 전에 등분산이 뭔지 설명드렸죠?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분포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계산식이 틀려진다는 거죠. P-밸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혀 바뀌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공식을 A로 쓸 거냐, 등분산 공식으로 써서 구할 거냐, 이분산 공식으로 써서 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SPSS는 다 구해놨어요.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가지고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유의 수준입니다. T값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등분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산이면 얘가 값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산일 때가. 등분산일 때는 똑같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죠. 자, 봤더니 유의 수준인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요. 타이어 수명에 등분산을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해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값이. 위에 거, 밑에 거. 뭐냐면 위에 거는 등분산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서 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값이에요. 밑에 거는 이분산이라고 해서 값이 정의해서 나온 값입니다. 두 가지 중에 1번을 쓸 거예요, 2번을 쓸 거예요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결정할 때 이것의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값이 얘입니다. 자, 르벤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르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예요. 그래서 르벤스 테스트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우리 등분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가설이 뭔지. 등분산 검증에서의 기본 가설은 뭘까요? 규모 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을 하다가 규모 가설일까요? 동질하지 않다가 규모 가설일까요? 동질하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규모 가설은 무조건 다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랬잖아요. 평균뿐만이 아니고 분산할 때도 우리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뭐예요? 똑같다라고 보는 게 무조건 규모 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알았으니까,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통계 분석이 들어가더라도 규모 가설은 무조건 뭐라고요? 다 똑같다.
어떤 분석 방법이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귀무가설은 다 이퀄. 걔가 기본이에요. 무조건 다. 어떤 분석이든지 간에. 원리를 알았으니까 어떤 분석이 처음 배우는 것들에도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얘는 귀무가설이 일단 무조건 같은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접근하면 다 맞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유의 수준이 0.52예요. 무슨 말이에요?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2%나 되는 거죠. 뭐가? 등분산일 확률이. 등분산일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52%죠. 그러면 등분산이라는 거예요? 이분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등분산이 맞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52%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 중에 어떤 걸 써줘야 돼요? 앞에 등분산은 두 가지 중에 고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실험한 거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결과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유의 수준 중에 뭘 쓸 거냐를 결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당연. 실제로 실험은 얘입니다. 차이 검정은 얘의 검증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돼요? 여기는 똑같게 나왔죠? 등분산이니까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얘가 0.01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맞을 확률? 무슨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차이가 없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0.01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 정도뿐이 안 되네요. 당연히 두 그룹 간의 타이어의 수명은 차이가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계산을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참 할 일 없죠. 이런 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우리 SPSS는 버튼 한번 눌렀으니까 끝났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는지를 증명하려고 이걸 다 내가 계산했어요. 수고했죠? 많이 고생했어요. 이걸 계산하느라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일단은. 우리가 SPSS가 제대로 돌아간다. 결국 이거를 옛날에는, 저 때는 이걸 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손으로. SPSS가 없었을 때는. 근데 지금 다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평균이 뭐로 나와 있어요? 가운데가. 0이죠. 두 집단을 값을 빼면 0이 나와야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0인지 아닌지를, 두 값의 차이가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봤을 때 차이가 얼마 정도까지, 임계치가 2000시간까지, 2023시간까지가 커트라인이네요.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차이가 얼마 나왔어요? 못 봤지? 아까 전에? 한번 우리 화면에 뭘로 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 차이값, 디퍼런스 값. 못 찾았어요? 디퍼런스 값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유의 수준 바로 옆에 있죠. 2700시간 정도 나오네요. 그죠? 요게 차이, 평균 차이. 보이시죠? 평균 차이. 요게 두 값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봤더니 커트라인이 2000시간까지는 우리가 오차로 볼 수 있겠다. 요 정도는 봐줍시다 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옆에 써있구나. 여기 2700시간 이렇게 차이가 써있죠. 그 정도 차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P밸류로 따졌을 때는 0.01이고요. 걸음거리로 따졌더니 두 걸음이 훨씬 넘네요. 2.67걸음 정도 되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이 정도 0.0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얘를 중요한 게 또 있죠?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똑같이 A타이어 회사 여기 옆에 보면 N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대문자로 써주면 안 되고요. 항상 소문자로 써줘야 돼요. 대문자는 모집단일 경우에가 거의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뮤라고 써줘도 안 돼요.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 뮤예요. 우리 항상 X바입니다. 혹시 표시해 줄 때는 평균은 표본을 갖고 쓸 때는 X바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뮤는 모집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원래 시그마도 안 돼요. 시그마도 모집단이에요.
뮤와 시그마는 모집단을 표현하는 값이고 x 바하고 s, 스몰 s가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n도 대문자 n은 모집단의 전체 개수고요. 스몰 n이 표본의 샘플 개수예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보통 막 구분 안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해줄 때는 다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팁값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까지만 써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을 써줘야 되죠. 결론은 뭐예요? A타이어 회사와 B타이어 회사 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B타이어 회사가 더 크다라고 제일 끝에 써주는 게 거기까지가 결론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큰지까지 알려줘야죠. 뭐가 크다. 그죠? 그냥 차이가 있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차이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까지, 차이가 있으면 뭐가 더 크다까지 써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얘가 리절트예요. 리절트고요. 디스커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써줘야죠.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써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걸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써주든가 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B타이어 회사의 재질이 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타이어 회사의 고무 재질보다는 뭐 이런 부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이 써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줘야지. 차이가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논문을 쓰려는 거는 뭐냐면 그 차이가 났다 안 났다. 근데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밝혀내는 게 논문이잖아요. 실험 연구할 때도 보면은 두 실험에 이 약을 먹었더니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 약의 어떤 성분 때문에 뭐가 영향을 받아서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사전에 가정을 하고 실험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디스커션에 그걸 써줘야 되는 거고. 그게 논문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돌려서 값이 나왔으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논문의 퀄리티는 항상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문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지. 이거 뭐 원샘플 T테스트 돌렸는데요. 별로 통계 분석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분석도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설명드렸죠? 통계 분석 기법은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고급 분석이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